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인공지능 기술. 각종 산업 그리고 일상생활에 적용되면서 편리한 작업을 가능하도록 돕고 있는데요. 최근엔 사용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작업을 수행하는 일명 눈치 AI가 등장해 화제입니다. 감정 상태 등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노래를 선곡해 틀어주는 서비스는 출시와 동시에 21억 건 이상의 사용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운전자에 맞춰 차량의 상태를 변경하는 새로운 기술력 개발에도 몰두하고 있다고요. 이는 곧 AI가 사용자의 비서처럼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일상 밀착형 AI 신기술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AI 기술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초개인화죠. 이 일상 밀착형 AI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초개인화 시대도 머지않는 듯 보입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정우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챗 GPT로 시작한 초거대 AI 시장. 자,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자, 새로운 경쟁 요소로 이 생활 밀착형 AI가 떠올랐다고 해요. 이번에는 어떤 혁신을 또 불러오게 될까요? 네, 실제로 인류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속도를 가진 기술 발전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인공지능, AI는 이제 우리 시대와 미래 시대를 관통하는 그리고 정의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AI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곳곳에 그리고 스며들어 있습니다. 출시 2달 만에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을 돌파했던 챗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미래 IoT 기기라든지 또 각종 컴퓨팅이 가능한 장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검색 최적화라든지 음성 인식 그리고 명령, 카메라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 모든 기기, 모든 가전에 AI가 접목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AI가 아니라 내 상황과 감정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인지하고 여기에 따라서 AI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 저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80년대 초중반에 맥가이버와 쌍벽을 이루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거기에 이 데이빗 하셀호프가 키트, 집 앞으로 와. 키트, 위기 상황이야. 여기 와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품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이 키트라는 자동차가 인공지능 컴퓨터와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어떤 그런 대중적인 이미지로서 미래의 그런 기술을 선도했다,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실제로 공학자들이라든지 또 글로벌 IT 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소설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참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들도 이미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척척 박사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이 앞으로 OS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 OS의 역할하는 OS AI와 인간의 상황과 감정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춰서 정보를 선별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AI가 개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그리고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했던 이 비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마치 만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AI 비서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저희는 이것을 눈치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주차하기 어려운데 건물 밖으로 나와. 이러 있으면 너무 편하겠죠. 이름도 잘 누가 지었는지 눈치 AI 기술. 이름부터 제 니즈에 딱 맞는 것들을 알아서 착착착 해줄 거란 느낌이 드는데, 자, 과연 어떤 기능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네, 인공지능의 개발 단계를 5단계 정도로 나누자고 하면 아직까지는 1단계에 불과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영화 속에 나왔던 AI 비서나 또 말씀하셨던 그 만화 영화 속에서 나왔던 AI 그 어시스턴트가 실제로도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용자의 상황에 맞춰서 적재적소에 물건을 가져다 준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곳에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비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떠다니는 수많은 정보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챗GPT가 아니라 여기서 사용자의 상황이라든지 감정, 그리고 건강 상태나 맥락, 환경에 맞춰서 정보를 선별하고 꼭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이 눈치 AI가 어떤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음악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인간에 맞춰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이런 기술력을 구현하게 됐는데요. 제가 새로운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염두에 둔 내용이 있습니다. AI 자체가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창업 아이템으로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한 게 학습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 데이터의 경쟁력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미국의 한 카페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BTS 음악을 들었는데 예. 음악으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또 얼마나 경쟁력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음악과 AI의 만남, 기본 상태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기존에 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존 기술력과 어떤 차별성을 갖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터넷에 마구 떠다니는 데이터가 아니라 사용자의 개개인의 내밀한 데이터를 저희는 상황 감정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상황 감정에 맞춰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무엇인가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음악이라고 하는 게 개개인의 상황과 감정에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 네, 잘 아시다시피 내가 특정한 가수 그리고 특정한 장르를 좋아하더라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소비 성향이 굉장히 달라지는 컨텐츠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유를 좋아한다고 해도 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운동할 때 듣고 싶은 음악이 달라지는 것 같은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음악의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반대로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데이터도 학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의 스마트 단말기기, 스마트폰이라든지 여러 장치들에서 나오는 센서 값들이 각각의 값들은 의미 없는 값들이지만 이것을 조합하게 되면 복합적인 상황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테면 사용자의 집이 어디이고 직장이 어디이고 운동 패턴은 어떻게 되고 출퇴근은 어떻게 하고 집안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 아니면 사용자가 어떻게 청취 패턴을 가져가는지, 또 사용자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중장기적인 감정을 분석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예, 사용자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추천해 준다니까 바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반응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반응 매우 좋은데요. 2020년 11월에 저희가 런칭을 해서 출시 6개월 만에 5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을 했고요. 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경쟁력 있는 데이터, 상황과 감정에 관련된 데이터를 21억 건 이상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AI 솔루션에 활용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용자 맞춤 AI라면 음악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곳에 다양하게 쓰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은 또 어떤가요? 네, 현재 해당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AI 상담 서비스라든지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될 미래 자동차의 여러 가지 추천 서비스, 솔루션,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POC하고 있는 자동차용 상황 감정 분석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예. 차량 내외부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내 얼굴 표정이라든지 목소리 톤, 그리고 대화 내용, 그리고 차량의 주변 상황과 운전자의 감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여기에 맞는 일종의 솔루션을 운전하는 상황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건데, 운전자가 가령 화가 나 있다거나 네. 아니면 졸린 상황이 됐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맞는 경보를 제공해 준다거나 음악을 추천해 준다거나 아니면 차량을 제어해 준다거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경로를 바꿔주는 등의 상황과 감정에 맞춰서 차량을 제어하는 AI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다른 기업과의 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시장의 주목도가 상당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것처럼 CES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고 주목받는 가전 전시회입니다. 그쵸.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데요. 그간에 저희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CES 2023년 그리고 24년에 CES의 영예라고 할 수 있는 혁신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예, CES에서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는 물론이고 다수의 IT 기업, 통신사, AI 회사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제 글로벌 협업으로도 이어지기도 했고요. 또 다수의 투자사가 투자를 문의해 와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인 투자 유치 성과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글로벌 기업과 기술 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눈치 AI의 성장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그 포브스는 지난 16일에 다수의 AI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2024년부터는 더 이상 AI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제 AI가 우리 생활 속의 전반에 너무 깊숙이 그리고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에 침투하기 때문에 굳이 AI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이제 일상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서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어허.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물에 적용될 수 있는 그리고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OS가 될 AI와 사용자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일상이 되어버린 AI 기술이 우리와 동떨어진 기술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인류의 행복을 돕는 기술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지금도 함께 고생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매년 컨텐츠 점프를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고요. 또 이 노력의 가실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주 대표님과 함께 사용자 맞춤 눈치 AI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